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 일 없는데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저만 불안한 걸까요? 불안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느낌으로 인한 초조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불안하다면, 이 불안, 초조함, 떨림 이런 것들이 나만 느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러 메시지를 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건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과 정보들이 쭉 검색돼 나오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기도 전에 불안이 진정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출발한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Patient, 환자죠. Like Me, 나 같은 환자들인 거예요. 처음엔 특정한 한 질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 페이션트 라이크메에 가면 정말 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 비슷한 증상들 혹은 나와 비슷한 치료의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환자가 이 질병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힐링감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과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근면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불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없애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잘 지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을 토로하시죠. 그리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팩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최근에 CNN의 한 앵커가 말이 안 되는 소식들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오죽했으면 Fact Firs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적힌 의상을 입고 출연을 했는데 이게 품절템이 됐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안은 사실로 해소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자, 어떤 게 불평등한 걸까요? 일본에서 많이 관찰됐던 사례들인데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았던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잘 못했나요? 아니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다소 발생했냐는 겁니다.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바로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또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불평등하다는 건요, 단순히 빵을 2개 먹고 다른 쪽은 4개를 먹는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내가 실직을 했거나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덕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의의 재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많은 경우, 이럴 땐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해주면 예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고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훨씬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처럼 불안이 더 강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예전에 어떤 경기에 뛰기 전에 제가 불안해하고 있더니 친구가 야, 나도 불안하다 야. 이랬더니 저는 오히려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불안을 많이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일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맙니다.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불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야 나도 불안하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너 언제 불안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감정에 솔직해졌으니 이제 훨씬 더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밀가루 한 덩어리를 반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약간 불안하죠. 그런데 이 밀가루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20% 정도의 덩어리로 만두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나머지 80%로 만두 40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큰 덩어리라고 하는 불안에서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떼어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머지 80%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팬데믹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은 우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내 불안 그리고 그의 불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그리고 실증해낸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잘 지낼 수 있는 혹은 나의 불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불안을 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력. 푹 쉬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의미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나 이거 왜 좋아할까? 나 이거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의 시트가 닳아서 해졌어요. 벌써 보기 싫은 어떤 느낌이 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하겠죠.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싫어집니다.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들겠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더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없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까요? 내가 공들여 해왔던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걸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의 수가 올라간다든가 나는 무기력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때 몇 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에 막아낼 수 있느냐. 가끔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계단인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올라갈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죠.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90점이 나왔어요.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게 되죠. 왜?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상황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날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결국 그거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력을 막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 정리,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저는 그 선배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던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를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해볼 만한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울에 빠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건 그 사회가 무기력하게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5,000마리에 준하는 양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양이란 걸 왜 굳이 생각을 했을까? 말로 하는 건 왜 없을까? 게다가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분은 왜 지금 이 시간에 화장실을 갈까? 계속해서 온갖 감정들이 몰려오고 결국은 나는 몇 살에 죽을까? 재밌는 건 이런 생각들을 낮에 하면 철학자인데요. 밤에 하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최근 사람들을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외로움 때문에 제 불면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먼저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병사들이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투입한 아주 교활한 지휘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면서 의뢰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평범한 소시민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 경찰 관계자분들끼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떠한 조치들보다도 청소년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충분하게 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인류 전체에게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사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베개가 좀 불편해도, 안 좋은 소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잠은 회방받을 수 있고 수면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래와 관계죠. 미래는 대부분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나 10년 후에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성공해 있을까?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주로 걱정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특히 1, 2년 차에 많이 고민했던 게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5년 후, 6년 후에 정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까요? 바로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획을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준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는 다른 이야기죠. 잠을 못 잔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고독해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토머스 조이너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머스 조이너 교수가 왜 잠에, 그리고 특히 잠에서 어떤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 걸까요? 바로 잠과 외로움의 관계입니다. 수백 개의 연구들을 각각의 사례처럼 취급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연구들을 다시 종합을 하면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종단적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죠. 외로워서 불면이 오는 것보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자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강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특정한 한 유형을 따로 떼어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분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인 모든 실수들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외로움 자체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불면은 굉장히 무서운 불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속상해하는 건 성공하지 못했거나 더 출세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금 20년, 3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불면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게 불면의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따뜻한 대화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정말 큽니다. 웬만한 수면 클리닉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배려할 만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 주위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이 사회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나를 잘 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잘 자고 싶으세요? 내일 외롭지 않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낮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배려 있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꿀잠이 꼭 필요합니다. 질 나쁜 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외로움과 또 2차적인 불면증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여러분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소소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불면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